2025년 금융시장 정말 복잡하죠? 거대한 파도처럼요. 근데 만약 이 모든 파도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흐름의 정체를 파헤쳐보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25년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안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바로 그 정답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대신증권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에는 시장에 풀리는 이 막대한 돈이 자산 가격을 어디로 이끌지 결정하는 그야말로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걸 먼저 따라가 보죠. 보통 정치적 불확실성 하면 다들 리스크, 위험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바로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우리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흐름입니다. 바로 글로벌 유동성의 홍수.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불안한데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마치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유럽, 중국, 한국, 일본까지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유동성을 그냥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시장에 돈이 넘쳐흐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풀린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은 대체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답이요,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이 일으킨 거대한 에너지 위기 속에요. 생각해보세요. 빅테크 기업들 AI 투자 줄일 생각?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알잖아요. AI 인프라 수요는 그냥 폭발적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자존심을 건 패권 경쟁까지 하고 있으니 이 흐름은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화려한 혁신을 움직이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기죠. 엄청난 양의 전기가요. 지금 보시는 IEA 예측 자료를 보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전기를 얼마나 집어삼킬지 그야말로 한눈에 보입니다. 무려 945테라와트시, 2030년에 데이터 센터가 쓸 걸로 예상되는 전력량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불과 8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새로운 기회가 싹 트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막대한 전력 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거죠. 물론 신재생에너지 좋죠. 좋은데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완벽한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해 뜨고 바람 불어야 전기가 나오잖아요. 날씨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이 AI가 부른 에너지 위기가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까지 원전 시장은 러시아랑 중국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다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에너지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통화 시작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전 세계의 돈의 양, 그러니까 M2가 늘어날 때마다 미국 달러는 약해졌습니다. 뭐 간단하죠. 시장에 돈이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약달러 현상 때문에 그동안 미국 시장에만 몰려있던 투자금들이 이제 슬슬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글로벌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중 한 곳으로 바로 우리 한국 시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면서 다른 선진국 시장보다 너무 싸게 평가받아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평가가 드디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보자는 움직임,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기업의 주인을 제대로 대우하라는 거죠. 만약 이 개혁 정말 성공만 한다면요, 한국 시장의 매력은 완전히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똑같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을 마구 푸는데 인플레이션은 괜찮은 거야? 내 돈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내 소중한 돈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녹아내릴 내 돈의 구매력,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인플레이션 엣지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뭘 떠오르시죠?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적은 내 돈으로도 집 전체의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레버리지. 이게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반론이 튀어나오죠. 부동산도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리면 끝 아니야? 맞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바로 원자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 원자재, 주식, 각 자산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뚜렷해요. 결론은 뭘까요? 이거 하나면 돼 하는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자산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나눠 담는 거겠죠. 2025년 시장은 거대한 유동성이라는 파도로 가득 찰 겁니다. AI가 일으킨 에너지 수요, 그로 인한 원자력의 부상, 또 약달러와 한국 시장의 기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까지. 이 모든 흐름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방향을 읽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